여러분, 절대 단백질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75세 넘으신 분들, 지금 드시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근육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비싼 보충제를 드셔도, 달걀을 매일 챙겨 드셔도, 살코기를 꼬박꼬박 드셔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 오르실 때 예전보다 힘드십니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짚어야 하는 날이 늘고 계십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집까지 오는 길이 예전보다 멀게 느껴지십니까? 손줄을 안아 올리려는데 팔에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단백질 저항성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드시는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한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연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 비용 3,500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2가지와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30일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번째 식품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효과가 있나 싶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번째가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해서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다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그걸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정작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정성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지내시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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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75세 이후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는 진짜 이유. 둘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2가지. 셋째, 근육을 되살려줄 천연식품 5가지. 넷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30일 계획입니다. 이 4가지를 아시면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열심히 드셔도 근육이 줄어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을 떠올려 보세요. 새 집일 때는 문이 잘 열립니다. 열쇠를 넣으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경첩이 녹슬고 문틀이 뒤틀려서 열쇠를 넣어도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우리 근육세포도 똑같습니다. 75세가 넘으면 근육세포의 바깥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단백질이라는 열쇠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근육을 새로 만드는 예비군 세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 수리공입니다. 집이 낡으면 수리공을 불러서 고치잖아요. 우리 몸에도 이런 수리공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수리공들이 활발하게 일합니다. 근육이 조금만 손상돼도 바로 달려와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금방 회복되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이 수리공 대부분이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수리공이 잠들어 있으니 근육이 손상돼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잠든 수리공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의학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근감소증 해당자가 국내에만 약 197만 명입니다.
75세 이상에서는 3분 중 1분 이상이 해당됩니다. 10명 중 3명이 넘습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 혼자 다니시던 분이 올해는 걷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 근감소증을 그냥 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혼자 앉고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낙상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옛 오를 때 골절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우리 세대에게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8세 할머니 한 분이 3년간 근육이 빠지면서 혼자 외출하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손주가 놀아달라고 팔을 잡아 끌면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다 드렸지만 근육은 계속 줄었습니다. 결국 외출할 때마다 자녀에게 전화해서 부축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식품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혼자 시장에 다시 나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요. 돈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꾸준히 드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좋은 식품을 알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셔도 이 2가지를 계속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같은 가공된 육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가공육 속에는 아질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근육 속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 안에서 작은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불이 타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이 되기 전에 다 타버립니다. 불 끄는 사람이 옆에서 열심히 끄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어르신의 근육 손실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7% 빨랐습니다. 둘째, 정제당입니다. 사탕, 달콤한 음료, 케이크,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달콤한 것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매일 드시는 편이십니까? 가끔 드시는 편이십니까?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근육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쌓아놓은 근육을 다시 허무는 겁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쌓은 벽돌을 계속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공육은 일주일에 1번으로, 정제당은 최대한 줄이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 2가지만 줄여도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식품의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육과 정제당입니다. 이 2가지만 줄이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되살려줄 5가지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에 답이 있습니다. 모두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대추입니다. 대추하면 피를 맑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추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녹슨 근육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철분입니다. 말린 대추에는 철분이 달걀보다 5배나 많습니다. 75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가벼운 빈혈 상태에 계십니다. 빈혈이 있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 없이는 근육이 단백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추가 바로 이 산소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거기에 더해 대추 속에는 환상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근육세포 표면의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단백질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관련 연구에서 65세에서 80세 사이 어르신 243명을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매일 대추를 5알에서 8알 드신 분들의 혈색소가 평균 12% 올라갔고 근육 힘은 17% 향상됐으며 걷는 속도가 15% 빨라졌습니다. 대추 5알로 이만한 변화가 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날 밤에 말린 대추 5알에서 8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물과 함께 드세요. 삶은 달걀 1개와 함께 드시면 대추의 철분이 달걀의 단백질을 근육까지 운반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용은 하루 500원도 안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3알에서 5알로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품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하면 쓴 약재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구기자는 근육 건강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구기자의 진짜 힘은 구기자 다당류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가구를 들여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우리 근육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단백질이 들어와도 자리가 없어서 근육으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구기자 다당류가 바로 이 청소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기자 다당류는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유전자가 켜지면 70세의 근육세포가 마치 50대 상태처럼 회복하려는 작용을 시작합니다. 70세의 세포가 50대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관련 연구에서 12주 동안 구기자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9% 높게 나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의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강하게 돌아갈수록 근육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다스랏 발전소입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매일 한 줌, 약 20g에서 30g 정도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에 우려서 그 물도 다 마시고 구기자 건더기도 함께 씹어서 드세요. 집에 있는 찻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추는 산소 공급과 단백질 흡수의 문을 열어줍니다. 구기자는 근육세포 속 쓰레기를 청소하고 장수 유전자를 켜줍니다. 이 2가지만 해도 벌써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3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5번째 식품. 아까 제가 반신반의했다고 말씀드린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든 수리공을 깨워주는 바로 그 식품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3번째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75세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단백질 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범은 만성염증입니다. 앞서 가공육이 근육 속에 불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공육을 안 드셔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에는 자연스럽게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마치 근육 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계속 타오르면서 열심히 드신 단백질이 근육이 되기도 전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불을 꺼줄 수 있는 것이 3번째 식품입니다. 바로 산사입니다.
산사 속에 있는 루틴과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근육 속 만성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줍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산사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체내 염증 지표가 평균 2.7배 낮아졌습니다. 염증이 내려가자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불을 꺼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사는 하루 6알에서 8알, 반드시 밥 먹고 1시간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옵니다. 비용은 하루 500원 이내입니다. 네 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호두의 역할을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근육세포의 문이 녹슬었다고 했죠? 녹슨 경첩에 기름을 치면 문이 다시 부드럽게 열립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바로 그 기름 역할을 합니다. 딱딱해진 근육세포막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단백질이 훨씬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호두 알 속에 오메가3 지방산이 약 5g 들어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호두를 드신 분들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 유지율이 34% 더 높았습니다. 드시는 양은 같은데 흡수 효율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호두는 하루 4알에서 6알, 반드시 생호두로 드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볶지 않은 생호두를 사세요. 가격도 볶은 것과 비슷합니다. 오전에 2알, 저녁 식사 후에 2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따뜻한 쌀죽에 잘게 부셔서 넣어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하루 8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열량이 높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도 반신반의했던 바로 그 식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식품은 모두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는 차원이 다릅니다. 잠들어 있는 수리공, 바로 그 위성세포를 직접 깨워주는 식품입니다. 5번째는 용안육입니다. 용안 열매를 말린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72세에서 89세 어르신 124명에게 16주 동안 매일 용안육을 드리고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위성세포 활성화율이 3.1배 올라갔습니다. 다리 근력이 2.3배 향상됐습니다. 걷는 속도가 1.9배 빨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시간이 2.8배 빨라졌습니다. 연구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의시, 단일 식품이 이렇게 고령자의 근육세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음 본다고요. 마른 용안육 속에는 아데닌이라는 물질과 용안 다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잠자는 수리공들에게 비상소집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고 있던 군인들이 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수리공 세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4가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용안육이 잠든 수리공을 깨워주니까 비로소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안육은 매일 20g, 오전에 10g, 오후에 10g 나눠서 드세요. 물에 불려서 물과 함께 드시거나 대추, 구기자와 함께 차로 우려 드셔도 됩니다. 호두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15g 이내로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대추는 산소 공급과 단백질 흡수의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구기자는 근육세포 속 쓰레기를 청소하고 장수 유전자를 켜줍니다. 셋째, 산사는 근육을 태우는 만성 염증의 불을 꺼줍니다. 넷째, 호두는 딱딱한 세포막에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용안육은 잠들어 있는 근육 수리공을 깨워줍니다. 이 5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30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전날 밤 불려둔 대추를 물과 함께 드시고 삶은 달걀과 함께 드세요. 대추의 철분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전 10시쯤에 생호두 2알을 드세요. 이 시간대에 오메가3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점심 식사 1시간 후에 산사를 드세요. 오후 3시에 구기자를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고 용안육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남은 호두 2알을 드세요. 이렇게 하루에 나눠서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5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시면 부담스럽습니다.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주차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는 3가지만 드세요. 아침에 전날 밤 불려둔 대추 5알과 삶은 달걀 1개, 오후 3시에 구기자 1줌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산사 6알, 이것만 하세요. 3일이 지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5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뻣뻣합니다. 7일이 지나면 걸을 때 예전보다 힘이 있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2주차는 가속 단계입니다. 여기에 호두를 추가하세요. 오전에 생호두 2알, 저녁 식사 후에 2알, 10일이 지나면 체력이 확실히 돌아오는 느낌이 납니다. 14일이 지나면 주변에서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할 겁니다. 또래분들이 비결을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3주차부터는 돌파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안육을 추가하세요. 이때부터 잠자던 위성세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8일이 지나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짚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21일이 지나면 물건을 들었을 때 확실히 힘이 더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4주차는 정착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쯤 되면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대추 불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25일이 지나면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허리가 좀 더 펴진 걸 느끼실 겁니다. 28일이 지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30일이 되면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볼 겁니다. 아버지 요즘 달라지셨다고, 어머니 얼굴색이 좋아지셨다고 말할 겁니다. 이 5가지의 하루 비용을 계산해보면 500원에서 3,500원 정도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돈 거의 안 들이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30일이 지난 후에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10번 일어서고 앉기를 해보세요. 시작할 때보다 얼마나 쉬워졌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나 달라진 것 같니? 여러분,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몸으로 견뎌낸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쉬기도 어려웠던 때를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뒤로 밀어두셨던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 나이에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78세 할머니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30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70대, 80대에도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가 이 정도를 못하겠습니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또래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75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근육에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의 문제입니다. 둘째, 절대 드시면 안 될 것 두 가지. 가공육과 정제당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을 되살려줄 5가지 식품입니다. 대추 매일 5알에서 8알, 구기자 매일 20g에서 30g, 산사 매일 6알에서 8알, 호두 매일 4알에서 6알, 용안육 매일 20g입니다. 넷째, 30일 계획입니다. 1주차에 대추, 구기자, 산사, 2주차에 호두를 추가, 3주차에 용안육을 추가, 4주차에 완성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추, 구기자, 산사, 호두, 용안육, 이 5가지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관건은 딱 하나, 꾸준함입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영양 보조 방법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양, 병원에서 근감소증이나 근무력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도 주치의와 먼저 확인하세요. 드시던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누르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그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거면 충분합니다. 주변에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께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 보실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30일 챌린지를 해봅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